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구에 무려 15만 명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 이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강력한 이 문구 하나로 무려 15만 명이 모였는데, 대구 분들도 대구 분이고 전국에서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자차로 말도 안 되는, 버스로 오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부산, 이번 주는 대구.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거든요. 너무 많이 모였더라고요. 이게 국민의 뜻이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대구는 원래 보수가 강했다라고 하실 텐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퍼센티지가 55%입니다. 지지 안 함이 45%입니다. 그러니까 55대 45, 이게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멀리서 보면 5대 5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건 대구가 갖고 있는 지역적 특색도 물론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 우리가 평가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른 조선일보에서는 경찰 추산 5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15만 명에 대한 데이터 값이 나왔느냐? 매일신문 여러분들, 요즘에 친대한민국적인 목소리를 그대로 실어주는 정말 훌륭한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신문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항공사진을 분석하고, 또 항공뿐만 아니라 역 안에 있거나 또 건물 안에 있거나 어마무시하게 모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면적당 단위로 계산을 해서 구체적인 추산을 통하여 15만 명이라는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부산에서 집회를 가졌을 때는 우산 때문에 그 많은 인파가 좀 가려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한길쌤 영상을 통해서 부산의 경찰이 부산에서 이렇게 많은, 자기가 집무를 할 때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적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대구도 아마 그런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대구 대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대첩은 큰 승리를 뜻하는데 그럼 뭐의 큰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이냐? 반대한민국의 국정농단, 이 거짓된 어떤 쓰나미를 멋지게 더 큰 쓰나미로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큰 승리를 대구에서 거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그때 거짓말을 반대한민국 세력이 전 국민을 속이고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5%, 4% 이렇게 나왔고, 특정 지역에서는 0% 나왔다, 1% 나왔다 이러면서 정말 농락을 했거든요. 그때는 주류 언론에서도 거짓말을 일삼았고, 또 뉴미디어에서도 김어준과 극좌 애들만 뉴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때는 이제 유튜브보다 팟캐스트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일단 뉴미디어 진영, 유튜브 진영에서 친대한민국적인 스피커와 논객들이 자리를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화력면에서는 김어준 실시간은 이 정도인데 우린 아직 나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저는 뉴미디어 진영에서는 우파, 소위 말해서 친대한민국 사람들, 상식파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다. 또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51%나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미디어를 소비하는 시민의 의식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아주 다른 유리한 어떤 우리에게 너무 좋은 기회가 뭐냐면, 이 매일신문이라는 매체입니다. 이 레거시 미디어는 사회 의제 설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권력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을 레거시 미디어에서 소개를 해주냐 많으냐, 얘네들의 일정의 암묵적인 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라운드 C 지금 김성원 대표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잘 안 실어주거든요. 근데 전한길 선생님은 이미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채롭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사회 의제 설정권입니다. 그럼 제가 구구절절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는 거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광화문 광장에서 엄청난 인파가 그때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안 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많이 모이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길거리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하셨던 분들이
정말 뼈아프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길거리도 중요하지만 메인스트림에 이걸 소개하는, 그러니까 데스크도 중요하고 현장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데스크는 시민들의 눈과 귀라고 하는, 아직은 레거시 미디어의 권력이 아직도 지탱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개가 이제 네이버죠.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니까요. 이 네이버에 검색되는 언론사들 중에 매일신문이라고 하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매일신문이라는 언론사가 예전과 달리 우리들의 관점과 우리들이 얼마나 모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이렇게 했다, 이걸 그대로 실어주고, 또 어떤 관점입니까? 친대한민국적인 논조로 그걸 실어주다 보니까 예전과는 이게 다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MBC나 뭐 YTN이나 JTBC나 더 나아가서 뭐 SBS나 대구에서 15만 명 모인 거 안 얘기하잖아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도 기울어진 형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네이버에서 이제 언론사라고 등록된 매체 중에서 곧바로 검색하는 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은근히 큽니다. 그 레거시 미디어의 사회 의제 설정 영역에서 매일신문이 이 유리벽을 깨고 여기에서 우리의 논리를, 사진 한 장을, 그리고 15만 명의 근거를 얘기를 해버리니까 다른 매체에서 똑같이 실을 수는 없겠지만 압박을 받는 거죠. 왜? 이 언론사들은 자기들의 좌편향적인 논조가 있긴 하지만 기자들과 언론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회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다룬다 할지라도 찝찝한 겁니다. 왜? 예전에는 지금 조선일보가 5만 명 모였다고 하고 동아일보는 지금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전체 사진을 절대 안 보여주고, 또 뭡니까? 탄핵 찬성 집회도 있었다고 하고, 탄핵 찬성 집회는 사진을 확대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국민을 속이고 있는 짓거리고, 본인들이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을 스스로 해체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신문사라는 그 매체에서 똑같은 이슈를 갖고 15만 명이 모였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댔다, 그리고 전체 사진샷을 같이 실어준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언론사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를 다 없애주고 나오잖아요. 공식 광고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주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대첩도 15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매일신문의 뉴스를 공유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 대첩이 갖는 의미는 헌재의 또 다른 차원의 압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되게 좁기 때문에 대구에 오늘 모였던 이 15만 명이 누구 건너면 변호사, 누구 건너면 어디 공직자, 누구 건너면 누구, 이게 소문이 다 전국적으로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은,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에서도 이런 오리지널적인 체득적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이 자체가 한국이 지금 뜯어 고쳐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구광역시 인구가 236만인데 멀찍이 보면 윤 대통령 지지와 반대가 5대5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비율로 그대로 서울로 가져가면 서울 인구가 지금 933만이거든요. 그러면 3.9배예요. 그러면 4배라고 치면은 대구에서 15만 명 모였다는 거는 서울에서 한 6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60만 명이 모였다는 건 좌파식으로 계산하면 서울에 500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구에서 이렇게까지 모이나? 진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무슨 상관이냐, 질이 중요하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최근 들어 한 몇 달 동안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어떤 센텐스, 어떤 명제가 있냐면, 양이 많으면 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할 때 기껏해야 많아야 조회수 10만, 뭐 5만 이렇게 나오는 거랑,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조회수가 200만, 300만 나오는 거, 이거는 질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하간 그래서 대구에서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는 분명히 헌재에 올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이며, 극좌 성향의 4명의 헌법재판관이 더욱더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받게 될 거고 받아야 한다. 그 사람들은 기피 신청을 빨리 해서 공정하지 않은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 그 심리재판에서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전한길 쌤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또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과 반대한민국 세력이 가장 죽여야 되는 사람 1순위가 전한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뭐 댓글로 사제폭탄을 만들 거다라는 위협을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기도 하고 민주당이 고발을 하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 당연하죠. 왜? 가장 영향력 있는 어떤 돌풍의 핵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혁명적 사건이 뭐냐면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대구에 모인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물론 전한길 쌤 한 명이 다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전한길 선생님이 없었으면 이뤄지기 힘든 일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과 반대한민국 세력은 어떻게든 전한길을 더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한길 선생님도 사모님께서 너무 극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약속한 3월 1일 집회까지는 자기가 하겠다라고 했으나 오늘 대구 집회에서는 이제 사모님을 공개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전한길 선생님은 때가 되어서 이제 그분도 기독교인이시니까 저도 기독교 채널이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전한길 선생님의 새로운 부르심의 영역에 저는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한길 선생님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단 상식파라고 하지만 일단 특정 정치적인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과거로 못 돌아간다는 건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본인께서 헌재 재판관들을 공부를 해보니 이거 진짜 내가 그동안 속아왔네 라고 하는 영적인 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도 과거로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110만 명이 모였던 10월 27일 연합예배를 이제 저와 아내가 기획을 같이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인파가 모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적인 어떤 개입이라고 할까요? 이게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대구에서 모인 사진을 보고 저는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스피커, 통로 역할을 하신 분이 전한길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전한길 선생님은 특정 정치 집회에서 불렀다 이게 아니라 시대가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 대통령께서 복귀를 하시거나 그런 일은 아예 없어야 되지만 대선 시즌이 돌입해서 우파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그러면 이제 전한길 선생님이 한숨 돌리는 부분도 있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복귀하셔도 윤 대통령만 복귀한 것이지 또 여론이 좀 바뀐 것뿐이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썩디 썩었습니다. 특히 레거시 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의미에서 전한길 선생님이 하실 일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족분들은 해외로 아주 좋은 여건에서 해외로 안전하게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오히려 한국에서 사시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안전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 엄청난 협박과 그 중압감을 저는 감히 알지도 못하겠지만 제가 어떻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전한길 선생님은 시대가 불렀다. 시대가 불렀다는 것을 보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래서 전한길 선생님이 앞으로 행보에 있어서 이런 친대한민국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게 어떤 의미에서 순종적인 영역일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예견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너무 그러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저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사모님과 가족회의를 또 진지하게 하셔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 되라라고 하지만 선생님께서 아직까지는 절대로 정치인에 나갈 일 없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 꼭 정치인이 돼야만 그런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어준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언론인 포지션에서 10년 넘게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한길 선생님도 앞으로의 자기의 부르심에 따른 어떤 직업적인 카테고리는 이 시대에 규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 이제 모든 이슈가 이번 주 토요일에 벌어질 광주 집회로 이목이 쏠릴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2월 8일 토요일에도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가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하고 계세요. 근데 전한길 선생님이 이제 광주 간다라고 해버린 상황에서 이게 정치적인 이슈화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절대 안 된다. 광장 사용을 불허할 거다라고 했고 오늘 전한길 선생님이 연설 후에 백브리핑에서 광주 시장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독재는 광주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오지 마라고 하는 게 독재고 그것은 광주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자체가 지금 강기정 시장과 전한길 쌤과 그 전한길 쌤의 뒤에 있는 어떤 시민들의 세력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이미 집회적 효과를 충분히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주일 내내 광주에서 불어하느냐, 불어해도 간다, 불어하면 여기서 모인다, 여기도 못 모인다, 또 전한길 선생님에 대한 공격이 있고 해명이 있고 이 광주 집회를 하기 직전까지 이게 노이즈가 될 거거든요. 이거는 당사자들은 좀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아주 우리에게 유리한 노이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크게 잡으면 한 3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샤이 보수가 길거리에 실제로 얼마나 나올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지역사회가 커뮤니티가 다 좁게 촘촘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누가 나갔대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일종의 억지력을 발휘하는 거죠. 안 좋은 의미에서. 근데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이 광주에 간다 만다 오지 마라 여기서 할 거다 여기도 못한다 이런 노이즈가 나오면 나올수록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에 좋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이슈와 이런 노이즈가 있으면 있을수록 부담 가는 쪽은 저쪽이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뀌고 있으며 실제 현재는 직간접적인 압박을 반드시 더 크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진실에 의거해서 외치시고 길거리 직접 나가시고 공유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게 저 극좌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의 똘끼입니다. 쟤네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들이 짠 시나리오대로 지령받은 대로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관적인 희망회로는 돌릴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된다. 끝까지 몰아붙여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도 걔네 수준에서 아주 강력하게 부딪히고 압박하고 부셔버려야 된다. 이 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유의미한 무브먼트가 있지만 한국은 90% 이상 공산화 세력에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현실을 아주 차갑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동력으로 더 큰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